오랜만에 또 불편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지극히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유튜브 이렇게 채널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몇몇 그 모이는 자리가 있다 해서 지인 찬스로 이렇게 좀 와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봐라, 좀 도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 찬스로 제가 잠깐 참석을 해서 커피 마시는 자리였는데 1시간 정도 좋은 말씀 듣고 제가 왔었던 그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키즈 풀빌라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말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도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성수기 주말에 1박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키즈 아이들을 위한 풀빌라면서 평수 자체가 여러분들 작은 평수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큰 평수입니다. 평수고 보통은 한 가족이 이렇게 와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세네 가족이 지인이나 친구나 뭐 이런 엄마들 모임 있겠죠? 세네 가족이 모여가지고 보통 명수 자체도 가족들 다 오고 애들 다 오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오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이게 보통 n분의 1 하니까 한 가족당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또는 한 가족, 그러니까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뭐 작은아버지 가족들, 우리 큰아버지 가족들 또는 이모나 고모나 이런 가족들 해가지고 다 와서 15명, 20명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는 거죠. 프라이빗하게 우리들끼리 또 우리 가족끼리 남들과 섞이기 싫어, 눈치 보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노는 문화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죠. 오히려 이쪽은 더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일은 잘 모르겠지만 주말은 항상 금, 토, 요때는 항상 예약이 비싸지만 꽉 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1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와, 이거 거품이네, 이거. 미쳤다. 그 돈 내고 무슨 황제냐? 그 돈 주고 갈 바에 싸게 호텔 가서 호캉스 하고 남는 돈으로 그냥 소고기 묵겠다, 소고기 먹겠다,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야, 그 돈이면 돈 좀 더 모아가지고 동남아 여행을 가겠다. 야, 아니다. 어차피 세네 가족 가니까 20, 30 정도 들죠. 그 정도 돈 내고, 아니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아니 추억을 쌓겠다는데 모든 게 다 있죠. 거기 안에 키즈 카페 있고 아이들 수영장 있고 고기 파티 할 수 있는 공간 있고 놀 수 있는 공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공간, 그 프라이빗한 공간에 각자 가족들이 모여서 추억도 만들고 재밌게 놀고 수영도 할 수 있고 1박에 25에서 30만 원? 이 정도는 1년에 내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저 정도 가족여행에 돈 쓰는 게 또 큰 타격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나는 돈 없는데 말이야, 저것들 말이야, 저것들 저 무슨 돈으로 저렇게 비싼 데 가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혐오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 말씀 중에서 대부분이 일반적인 평범한 고객이고 무리한 요구사항도 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한 번씩 애들이 오니까 내부의 물건도 조금 고장나고 장난감 파손되고 기구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죠.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인 얘기인데, 진상 중에 진상,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이런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유튜브나 이렇게 영화에서나 이렇게 막 각색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 영화나 유튜브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뒷목 잡고 쓰러졌죠. 몇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일단 해서 이렇게 좀 웁니다. 우는 목소리로 해서 돈이 별로 없다, 사정이 어렵다, 뭐 우리 남편이 일을 했는데 좀 이렇게 뭐 잘렸다, 또 사업을 했는데 창업했는데 문을 닫았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한다. 거기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보니까 너무너무 프라이빗하게 잘 돼 있고 수영장도 너무 멋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되냐. 인스타 계정 파서, 내가 이렇게 인스타를 지금 하지 않지만 인스타 계정을 잘 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 내가 정말 잘 해주겠다. 평일은 그렇게 해서 이 사장님도 들어보니까 좀 너무 사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일은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항상 주말은 예약이 꽉꽉꽉 차 있다 그랬기 때문에 평일은 조금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했더니만, 평일은 자기들이 바빠서 애들도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평일 안 되고 주말에, 아니 사장님 돈 많이 벌잖아요. 불우한 이웃 사람들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싸게 좀 예약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구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본인의 이렇게 어려운 점을 정해 호소하면서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가족이 인원이 적습니다. 10명 기준에서 이렇게 가격이 측정되어 있으면서 한 병당 뭐 15,000원, 20,000원씩 추가 요금이 붙는데 우리 가족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해달라. 그것도 주말에. 모두 다 돈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뭐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수십 군데 돌려보면서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완동물 동반 펫이죠. 펫 동반 펜션이나 리조트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닌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고 애완동물 안 됩니다라고 공지를 다 해놓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몰래 애완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들켜서 난리가 나고, 옆에서 또 옆에 있는 분들 중에 개소리 짖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나니까 컴플레인 들어오고, 또 나중에 몰래 이거 들키지 않고 몰래 그냥 나중에 갔는데 청소하러 딱 갔더니만 개털, 또 개의 변 여기저기 막 생각만 해도 저도 막 뒷목 잡겠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예전에 애완동물 키우는 원룸 사례 말씀드렸죠.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막 뒷목 잡으면서 머리 다 빠질 것 같은 그런 데를, 아니 그 애완동물 동반 가는 그런 데 가면 되는데 굳이 이런 데 와가지고 몰래 또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뭐 스릴감이 있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요, 100만 원이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가격입니다. 그 정도 가치, 그 정도 하루 대여비 충분히 내가 대여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수요가 꾸준하게 시장에 있다면 망하지 않고 예약될 것이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 터무니없어, 서비스도 엉망이고 가격 대비해서 시설도 별로고 이러면 그 펜션이나 그 리조트나 거기 호텔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이런 영업장이 모두 그들만의 영업 기준이나 원칙이 다 있죠. 특히 가격,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사정을 또 정해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난 돈도 별로 없는데 나도 저 100만 원짜리 키즈 풀빌라 한번 가보자, 남들 다 간다는데 사장님 돈 많이 벌잖아요,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시고 우리 애들 정말 불쌍해요. 이건 저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그에 맞는 시설에 가면 되는 것이고, 꼭 100만 원짜리 펜션이나 리조트를 가야지만 최고의 추억이 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인 본인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모아서 엄한데 과소비나 낭비나 가소비하지 말고 돈을 모아가지고 몇 달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 딱 한 번이라도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남들은 미쳤다고 그 돈 하룻밤에 거기에 쓰겠습니까? 쉽게 돈 100만 원을 하룻밤에 거기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죠. 투잡, 쓰리잡이라도 뛸 생각해서 계속 그 돈 뭘 생각해봤는지라고 한번 되묻고 싶고요. 측정된 기준 가격을 정말 회계망측한 뒷목 잡을 만한 이유로 깎으려 하지 말고 그냥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짜리 에어비앤비, 국내에도 정말 좋은 숙소 많죠. 호텔 또한 금매로 싸게 나오는 땡처리 숙박권도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정말 지급할 돈이 없다 그러면 저런 숙소, 저렴한 숙소, 땡처리 숙박권을 저런 찾는 클릭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돈을 조금 더 벌고 더 모으고 그런 힘든 고통의 선택은 하고 싶진 않고 쉽게 감정에 정에 호소해서, 더군다나 저는 말씀드렸죠, 아이들까지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숙박 기회를 얻는다 할지언정 그걸 모를까요 과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그 사장님에게 전해 듣는데 정말 씁쓸했습니다. 사장님 부자라고 해서 막연히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벌겠다. 와, 이렇게 금토 한 주에 100만 원, 100만 원만 해도 그 얼마겠냐라고 솔직히 좀 부러워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와,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네. 거긴 또 직원들도 많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광고 마케팅비에도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물품도 많이 들어오죠. 또 전기, 가스, 특히 또 물세, 수도세가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직원도 지금 줄이고 있고 부부가 계속적으로 직접 스스로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장님들도 스스로 몸빵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들었던, 꼭 1박에 100만 원짜리 나는 그 숙소를 잡아서 가야지만 나는 계속적으로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 몇몇 삐뚤어진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그런 썰을 들은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